네, 안녕하세요. IT 전문 방송 토크 IT 제목은 GPT 고성입니다. 자, 오늘 요즘 이제 XDR에서 원래 EDR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XDR에서 Extended EDR에서 XDR이라는 게 나왔는데 또 NDR도 있고요. EDR도 있고 또 SIM도 있고. 그래서 XDR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RSA의 조남영 이사님하고 한번 진하게 알아보는 시간, 오늘 이제 굿모닝 하이텍 토크 IT 웨비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네. 자, 오늘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최대한 열심히. 자, 근데 네. 이게 어떻게 보세요? 요새 세시라든지 네. XDR이라든지 해서 네. 점점 예전 사실 보안이면 네. 그냥 온프리미스에서 보안 장비 네. 여러 가지 사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요즘 네. 클라우드가 네. 보안도 클라우드 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요즘 같아서는. 그렇죠. 네. 보안도 클라우드로 가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환경 자체가 음. 클라우드로 가야 한다라는 IT 트랜스포메이션은 네. 전부터 있어 왔고요. 매우 강하게 드라이브 되고 있었는데 사실상 보안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돼야 할 사항들이 아직은 많다라고 하면서 속도 조절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 네. 거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클라우드나 재택이나 이쪽으로 가지 않고서는 더 이상 우리가 사업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상황에까지 내몰리면서 네네. 이제 그 보안에서도 본격적으로 클라우드로 이미 넘어간 상황을 어떻게 대비를 하지? 라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XDR 하면 네. 확장된 위협 탐지 및 대응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건 이제 그냥 문구고 네. 조이사님 버전으로 네. XDR을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네. XDR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XDR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관제 체계에서 우리 환경이 확장됨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좀 더 확장된 탐지 및 대응 체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우리 상황이 바뀐 거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우리의 인프라가 확장됐기 때문에 우리의 보안 영역도 같이 확장돼야 되는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제의 새로운 흐름,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 XDR입니다. 즉 확장이라는 개념은 계속 있어 왔죠. 우리가 보안 환경을 계속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고 해왔는데 최근에 굳이 Extended X라는 개념이 들어온 것은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많은 벤더에서 다 우리 XDR 솔루션입니다. 맞아요. 우리 XDR 솔루션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XDR이네 들어가 보면은 각 벤더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XDR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 좀 괜찮은 예제, 솔루션도 같이 좀 이야기 드리면서 좀 내용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보안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XDR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그리고 XDR 솔루션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제공을 하는지, 그리고 이 솔루션을 썼을 때 실제로 어떤 화면으로 어떻게 탐지 분석 대응을 하는지 간략한 예제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환경이 이렇게 변함으로 해서 우리 인증 환경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좀 같이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XDR. 자, XDR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기업의 아키텍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좀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환경의 변화를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전통적인 IT 환경, 우리 회사가 있고 데이터 센터가 있고 모두 다 회사로 출근해서 회사에 있는 PC 혹은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일을 마치면 퇴근해서 집에 오시고 집에서는 개인 시간을 보내시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회사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재택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또한 클라우드가 되면서 우리 IT 환경도 클라우드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이 회사 환경을 우리는 코어라고 정의를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보안적인 관점에서는 외부와 내부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곳, 그리고 우리 직원은 우리 회사 리소스에 접근하려면은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 그렇죠. 물리적인 통제도 지켜지는 곳,
에서 어떻게 외부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우리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보안의 전체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엣지라는 게 생깁니다. 예,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출장 가신 분들 등등등. 즉 이분들은 우리 코어 네트워크에 접근해서 일을 하시기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우리 회사 공간에 있지는 않으신 분들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개별 직원분들이나 혹은 접근하시는 뭐 파트너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분들이 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모니터링하기가 어려운 부분, 느슨한 모니터링, 특히 네트워크 접근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 예, 그리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죠. 급격하게 이 엣지가 늘어난 환경이 있죠. 엣지가 메인처럼 돼버렸죠 지금. 오, 그런 것도 있죠. 네네. 예. 그래서 가시성이 불안전해진 부분들이 있고요. 클라우드가 또 등장합니다.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아예 적어도 우리 데이터는 우리 코어에 있다는 개념에서 이제 우리의 데이터, 우리의 정보 자산들을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한다. 우리의 정보도 클라우드에 가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 및 보호 책임도 클라우드 업체가 지는 형태로 넘어가는 위탁된 환경까지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직원들도 우리 사용자들도 코어에서 때로는 엣지에서 때로는 클라우드에 접근해서 일을 하는 환경이 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보안 전략도 거기에 맞게 진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코어에서는 산의 핵심 인프라, 기업 정보에 대해서 누가 접근하는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어떤 네트워크 송수신을 하는지를 좀 더 타이트하게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코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우리 회사에 출근한 직원, 물리적인 이런 제약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엣지가 확장됨으로 해서 누구나 우리 코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우리 직원이 맞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 찾아낼 것이냐. 즉 공격자 입장에서는 코어에 접근하기가 더 쉬워진 겁니다. 그렇죠.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죠. 그래서 엣지에서는 이 원격 사용자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또 코어에 있을 때랑은 다르게 통제에서 많이 벗어나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시성 확보할 것인지, 개별 엔드포인트, 개별 PC, 개별 노트북의 가시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엣지 부분 강화해야 될 부분이고요. 클라우드 부분은 일정 부분 이 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클라우드 업체가 지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함께 모니터링하고 같이 볼 수 있는 보안 뷰를 통합시키는 부분들. 이제 이 부분은 클라우드에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우리는 이제 모르겠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단일 뷰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을. 이게 새로운 환경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환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익스텐드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X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엣지와 클라우드에 대한 익스텐드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익스텐드. 근데 XDR에서 이야기하는 익스텐드는 좀 더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자, XDR을 어떤 관점에서 시작을 하고 싶으신가? 한 400명 이상의 보안 전문가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본 결과입니다. 42% 가장 많은 대답이 XDR 구현을 통해서 클라우드와 사스 환경 탐지 대응을 하겠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엣지와 클라우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XDR 전략을 펼쳐보겠다라는 게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33%, 적지 않은 비율이죠. 네네. XDR 구현을 통해서 기존 CM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겠다. 즉 여기에서의 익스텐디드의 개념은 엣지나 코어라기보다도 우리가 보는 가시성의 범위를 로그 이외에 추가로 뭐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이런 식의 가시성의 확장, 그러니까 보는 데이터 종류에 대한 확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익스텐드 심의 개념도 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가 상당히 중의적인 개념인 네네네. 거죠. 예. 그래서 기존 심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방식으로 XDR을 시작을 하고 싶다. 그리고 NDR 구현을 통해서 XDR 시작하겠다. 혹은 EDR 구현을 통해서 XDR 시작하겠다. 이런 관점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XDR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36%, 18%, 16%, 즉 한쪽으로 몰리지가 않는 게 이 보안 담당자분들이 XDR이 뭐다라는 인식이 서로 각자 다 다르시다는 거예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보안 정보를 수집 처리 대응하는 부분. 즉 가시성의 범위가 확장되는 게 XDR이다. 혹은 기존 보안 솔루션과 운영 기술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게 XDR이다. 데이터 관리, 분석, 자동화, SOA, 자동화 부분이 XDR이다. 흥미로운 게 EDR의 발전된 형태다 15%가 나오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EDR 벤더들이 우리의 차기 버전은 XDR입니다 라는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마치 XDR이 EDR의 발전된 형태인 거로 보시는 부분들도 많은데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닌데 한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재밌는 게요. 5%는 다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대답도 아직 많은 겁니다. 그래서 XDR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현재 우리 보안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좀 극복해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사용자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이 왜냐면 이런 쪽에 또 이런 솔루션을 공급하는 그 전문 기업들도 엔드포인트에서부터 뭐 이렇게 가는 데도 있고 네트워크에서 가는 데도 있고 심에서 가는 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용자들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마켓에서 이 XDR의 단어가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어느 벤더든 우리 솔루션도 XDR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고객이 한번 불러주는 불과 몇 년 전에 매직 키워드는 AI였지 않습니까? 근데 최신 매직 키워드는 또 XDR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아까 그 가장 많은 데다 가시성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 대해서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 소스를 확장하는 게 가장 타당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가트너에서는 그 보안 관제 가시성의 3요소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SIEM, 로그, 즉 기존 인프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들, 이벤트들에 대해서 수집해서 통합 관리하는 SIEM,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보안 관제의 주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죠. 거기에 추가로 두 가지가 NDR, 네트워크 디텍션 앤 리스폰스라고 해서 네트워크로 지나다니는 모든 송수신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저장, 분석, 대응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축으로는 EDR, 호스트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응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갖춰졌을 때 네트워크 세션, 프로세스 동작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면서 그레이전, 로그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탐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확보하면서 블라인드 스팟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내용에서 개별화된 정보를 제거시키고 진짜 공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고 또한 이 세 가지를 다 알 수 있을 때만이 공격의 전체 범위 어떤 우리가 정보를 받아본다는 것은 공격의 전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과정 중에 하나가 단서로 잡히는 거예요. 탐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언제부터 어떤 일을 어떻게 벌인 것이야. 세 가지 관점에서 모두 다 봐야지만이 빠짐없이 알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관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IEM이라는 부분은 전통적으로 계속 있어 왔었던 부분이고 XDR에서 얘기하는 익스텐디드가 NDR과 EDR 가시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XDR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RSA도 갖고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저희가 요새 만든 거 아니에요? 10년 전부터 만들었습니다. 1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저희는 원래 SIEM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렇죠. 저희가 국내에서 한 것만 해도 SIEM 사업을 2007년도부터 했으니까 오래됐죠. 14년째 됐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NDR 벤더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NDR과 SIEM을 통합을 해요. 그리고 한 5, 6년 전에 EDR 벤더를 인수를 해서 그러니까 뭔가 통합 분석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SIEM과 NDR과 EDR을 통합했을 때 제대로 된 보안 관제를 할 수 있겠다라는 로드맵을 세우고 10년 전부터 통합을 해왔는데 아까 보셨던 가트너의 SOC 트라이어드가 2019년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트너에서도 얘기를 하고 최근에 XDR에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요새 XDR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그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XDR 솔루션이라고 따로 뭘 만들었다기보다 현재 있는 거를 그냥 이게 XDR이네 라고 이렇게 런치를 하게 되는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 XDR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 저희는 심과 NDR과 EDR이 모두 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레이팅스 이볼브드 심, 차세대 심이라고 제안을 해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심과 NDR과 EDR을 해서 로그 데이터, 네트워크, 메타데이터, 엔드포인트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를 모두 다 통합하는데 로그 데이터도 코어, 엣지, 클라우드 다 통합을 하고요. 네트워크도 코어, 엣지, 클라우드를 다 통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 RSA는 이제 XDR이라는 이 개념이 단어가 나오기 전부터 네. 차세대 SIM이라고 그래가지고 있죠. 그 EDR, 네. NDR 쪽에 네. 그 통합 분석을 하는 것을 그렇죠. 차세대 SIM으로 이미 하고 있었네요. 하고 있었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솔루션은 사실 인수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파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하나의 UI, 하나의 그렇지.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경보 체계로 통합하는 거는 어렵거든요. 예, 제품을 다 플랫폼으로 통합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이거 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 코어, 엣지, 클라우드 통합할 수 있게 만든 부분이고 특히나 이게 이제 서로 간의 시너지 부분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엣지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드포인트 쪽에 자, 재택근무를 할 때 보안관리자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네트워크를 집에 있는 홈 인터넷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회사 네트워크처럼 제대로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엔드포인트죠. 에이전트.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세시를 한다던가 세시가 아닌 경우에는 엔드포인트에서 EDR이 뽑아줄 수 있는 네트워크 접근 정보는 뭐 IP 포트 수준이 현재로서는 뭐 그렇죠. 근데 저희는 NDR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 코어에서 트래픽을 분석하는 노하우, 아주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노하우를 그대로 EDR에다가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분이 집에서 개인 인터넷으로 일을 보시더라도 네트워크 모니터링 수준이 NDR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식의 서로 간의 제품 간에 네네. 예, 난리지가 서로 공유되면서 시너지가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가시성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분석 탐지하고 또 탐지가 있을 때 오케스트레이션 및 자동화, 소아 솔루션까지 모두 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심과 모든에 다 포함된 영역을 저희는 차세대 심이라고 부르고 NDR과 EDR이 통합된 부분을 XDR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익스텐디드니까요. 근데 네네네. XDR 시나리오에서 굳이 심이 빠진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심은 기본으로 가지고 계신데 이 심이 굳이 뭐 저희 레이팅스 심이 아니더라도 기존 심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저희 NDR과 EDR을 가지고 XDR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세 가지 모듈이 각각 모듈화되어 있어서 필요하신 만큼 EDR이 있으시면 NDR만 쓰실 수도 있고 NDR이 있으시면 EDR만 쓰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팅스 로그 심 솔루션, 네이팅스 네트워크 NDR 솔루션, 네이팅스 엔드포인트 EDR 솔루션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여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실시간 연관관계 분석 탐지, UEBA 머신러닝 AI 기반의 탐지,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부터 클라우드까지 위어 탐지 가능하게 하고 분석 및 침해 대응 인력이 전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드리븐 시큐리티를 통해서 비즈니스 정황 정보가 이렇게 통합돼서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루션은 패킷, 로그, 엔드포인트 정보를 모두 다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수집을 하고요.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다 통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하위에 이 수집하는 수집 모듈이 뭐냐에 따라서 제품이 바뀌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와 탐지 모듈은 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은 그거 기반으로 위협 인텔리전스와 내부 비즈니스 정보들, 뭐 자산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다 연계를 시켜서 데이터 강화를 시키고요. 이 데이터들 기반으로 실시간 탐지, 연관성 분석 탐지, 머신러닝, AI 기반의 탐지 등 탐지를 수행하고 탐지됐을 때 탐지된 내용을 가지고 조사 분석하고 조사 분석을 할 때는 로그뿐만 아니라 송수시나 모든 트래픽 원본 조회,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한 모든 프로세스, 행위들, 메모리 침해들 모두 다 조회해 가면서
분석을 하고 이러한 분석 내용들을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할 수 있는 체계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CM으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바로 그 CM입니다. 다양한 소스로부터 로그를 수집을 해서 수집한 내용들을 정규화시키고 실시간 정보를 수행하는 보안관제의 기본 틀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조직에 있는 모든 로그에 대해서 이것이 클라우드에 발생하든 엣지에 발생하든 코어에 발생하든지 탐지 정보를 취합하고 관제하고요. 시그니처 기반 솔루션을 우회하는 의심스러운 행위들에 대해서도 연관성 분석으로 어느 정도 찾아낼 수가 있고, 특히나 가상화 클라우드, 사스 등등등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솔루션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거의 대부분이 로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CIEM을 통해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관제 기반을 CIEM을 통해 일단 구현을 하는 것이고요. 실시간 통합 정보 체계도 구현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NDR인데요.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세션 단위로 재조립하고 실시간 메타데이터 추출. 그래서 트래픽 원본도 모두 다 저장하고요. 실시간으로 추출된 메타데이터도 모두 다 저장하는데, 특히나 이 메타데이터는 모두 다 인덱스로 생성해서 고속 검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쓰는 데이터베이스는 저게 노하우일 것 같은데? 네, 저게? 인덱스 항목을 100가지 이상 걸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검색을 할 때 검색하는 키가 되는 인덱스는 두세 가지 가져가잖아요. 뭐 시간, 뭐 IP, 네네. 사용자 아이디. 근데 거의 뽑아진 대부분의 내용, 파일명이 됐든 뭐 URL이 됐든 어떤 내용으로든지 다 인덱스 검색을 할 수 있어서 이게 로그가 됐든 트래픽이 됐든 조회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항목으로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 트래픽 원본을 네. 저장한다는데 저게 한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저장하는 겁니까? 디스크가 꽉 찰 때까지. 그리고 디스크 용량에 달려 있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요새 뭐 디스크 네. 워낙 빵빵하니까 다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객님들 이제 트래픽 양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트래픽이 뭐 1GBps 미만으로 크지 않은 곳에서는 3개월 이상 저장하시는 것도 있고요. 뭐 10G 이상 트래픽 있는 이런 곳에서는 뭐 길어야 한 달 정도만 해도 수백 테라바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트래픽 원본은 좀 짧게 저장하더라도 메타데이터는 원본 데이터 대비 한 5% 그렇죠. 정도 용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이상 저장하면서 상호 보안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저 메타데이터가 나중에 상관관계 분석할 때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실시간 상관관계 분석도 있고 탐지가 됐을 때 이전 정황도 언제부터 우리한테 접근을 했었지, 언제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지, 오케이. 추적하는 용도로도. 왜냐하면 메타데이터는 수개월 이상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트래픽 원본은 당장 탐지가 있을 때 이게 진탐이야 오탐이야를 판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지만, 메타데이터는 또 이전 데이터 추적까지 관련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화면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게 다 메타데이터고요. 네. 주로 쓰는 항목만 제가 몇 가지 쭉 나열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보통 우리가 뭘 조회를 하시면은 이제 표로 이렇게 뿌려드리잖아요. 네, 그래도 그렇죠. 표로 뿌려드리는 것도 있는데, 각각의 항목들이 다 탑 20으로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수십 가지 항목이요. 모두 다 탑 20 통계로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뽑으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모든 항목들이 다 인덱스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수초 안에 뽑힙니다. 어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서 이 중에 어느 값이든지 클릭하면은 바로 필터가 먹으면서 해당 값으로 조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전체 행위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트래픽 원본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접근했었던 웹페이지, 이메일 내용, 바로바로 뭐 파일을 추출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트래픽 원본 저장하고 메타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심층 분석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에서도 로그에서 정규화 데이터 뽑아가지고 정규화 데이터, 이것이 또 메타데이터죠. 이것과 네트워크에서 뽑히는 데이터들, 메타데이터,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상관관계 분석 통해서 로그와 트래픽이 조합된 굉장히 디테일한 공격 탐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이 탐지가 됐을 때
해당 뭐 IP 주소에서 해당 호스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로그 이벤트가 있었고, 어떤 트래픽이 있었고,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았는지, 어떤 파일이 내려왔는지, 어떤 파일이 나갔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공격의 전체 범위를 파악할 수 있고, 대응을 하는 데서 확신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트래픽이 없는 경우에는 로그에 남아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관제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유추해서 이 공격이 맞겠구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트래픽이 같이 있으면 명확하게 이런 데이터가 내려와서 이런 데이터가 나갔구나, 그래 이것은 공격이 맞네, 이거는 상당히 공격인 것 같았지만 아니었네 라는 거를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탄 가탐이 확실히 줄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탐지 이후에도 이것을 우리가 막을 거냐 말 거냐라는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해지는 네, 게 있고요. 특히나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모두 다 인덱스화 시켜놨다고 했잖아요. 고속 검색이 여러 항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면은 그날그날의 트래픽과 로고를 바로바로 그냥 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런 거 없었는데 이건 뭐지? 라고 들어보면 와, 이런 공격이 있었네? 알 수도 있는 부분들. 근데 저렇게 아까 고속 검색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네. 탑20로 해가지고 네. 보여주고 하는 것이 저게 RSA가 좀 유니크한 피처입니까? 다른 데도 저런 게 있나요? 저희가 자체 개발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예. 그 스리트 헌팅을 위해서 IC. 스리트 헌팅을 위해서 저희가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 워낙 뭐 RSA가 포렌식 쪽에 워낙 전문가들로 그렇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 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엔드포인트입니다. 예. 우리가 로그와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시스템의 메모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가벼운 에이전트 하나를 만들어서 이 에이전트 로그를 수집을 할 수도 있고요. 에이전트 메모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어떠한 프로세스가 떠서 어떤 걸 호출을 하는지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안티바이러스 백신이 디스크에 있는 파일들을 검사해가지고 악성 파일이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 저희 EDR 에이전트는 메모리에 떠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을 봐서 얘네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는지, 즉 현행본만 잡는 겁니다. 실행된 파일들. 예. 그러니까 안티바이러스는 얘가 아직 실행되지 않았어도 디스크에 있기만 하면 시그니처 기반으로 찾는 거고, 네네. 예, 저희는 메모리에 올라와서 얘가 이 프로세스가 이 실행 파일이 하는 행위를 보고 찾는 것이죠. 즉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 혹은 파일리스 공격, 예, 어떤 스크립트가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지 이런 위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호스트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행위들과 함께 앞서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로그, 예, 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연관성 분석을 하면은 거의 놓치는 게 없는 아주 촘촘한 탐지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기반으로 해서 탐지를 하고 스코어링 기반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EDR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드포인트 안에서 어떠한 파일들이 돌고 있는지, 이들이 얼마나 이상한지, 여기 보시면은 이 리스크 점수 기반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우리 조직에서 돌아가는 모든 호스트에서 돌아가는 모든 파일들을 줄 세워서 보는 겁니다. 어느 게 가장 이상한가. 예, 행위 기반으로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게, 그래서 이 파일이 몇 개의 호스트에서 돌고 있는가. 하나, 두 개, 하나의 머신에서만 돌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데 684개 머신에서 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상한 일은 하지만 기본 에이전트인 것 같다. 그렇죠? 악성 코드가 모든 PC 한꺼번에 다 깔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순식간에. 그렇죠. 얘네들은 왜 다른 PC는 없는데 여기에서만 네, 위험도 점수도 높고 네네. 얘네들이 무슨 행위를 했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예, 프로세스가 떴으면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뭘 호출했고 어떤 일을 했고 얘가 또 어떤 자식 프로세스를 호출했는지 트리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엔드포인트 영역까지 가이성이 확보가 되면은 예, 실제로 우리 메모리에서 시스템을 감염시키고 있는 감염원이라든지 아니면 파일리스인 경우에는 어떤 유저가 어떤 스크립트를 어떻게 실행시켰는지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심과 NDR과 같이 합쳐졌을 때 상당히 예, 높은 가이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공격의 전 과정을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되는 것이고요. 또 호스트 포렌식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솔루션이 있기 전에 한번 우리 관제 환경을 봅시다. 심에서 경보가 떴어요. 이건 진짜 커다란 보안 사고인 것 같은데 피캡을 뜹니다. 와이어샤크로 분석을 합니다. 일주일이에요. 수십 테라 디스크로 떠가지고. 예. 그래서 진짜 큰 사건이 있을 때만 원본 분석하는데 NDR로 원본 분석 수초 만에 그냥 보는 겁니다. EDR 하드디스크 뜨고 메모리 덤프 받아가지고 인케이스 분석 또 며칠 걸리잖아요. 예, EDR 솔루션으로 실시간 분석. 물론 그 디테일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예, 하면서 가는 것이 그러면은 보안 관제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 EDR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 환경에 있는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 엣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고 또한 저희가 NDR에서 가지고 있었던 트래픽 분석 노하우를 EDR 에이전트 쪽으로 계속 포팅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집에서 재택하시는 분들도 마치 예, 우리 코어에서 트래픽 수집해서 분석하는 수준의 디테일로 같이 네트워크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수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로그, NDR, EDR이 통합이 되면은 이것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탐지를 수행할 건데 탐지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저희는 봅니다. 첫 번째로는 예측 가능한 모든 공격 시나리오에 관한 부분들. 예, 물론 저희 벤더가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템플릿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공격이라고 로그에 이런 게 있고 NDR에 이런 게 있고 EDR에 이런 게 있으면 공격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양한 룰들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런데 이러한 룰들이 제대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조직의 환경에 맞게 약간씩 튜닝이 되고 우리 조직에서는 이쪽 부서는 저쪽으로는 접근할 일이 없어. 이러한 사용자는 이런 행위는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회사마다 컨셉트가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러한 내용들이 또 시나리오에 같이 추가가 되면은 그 해커들이 시그니처에 안 걸릴 수는 있습니다. 예, 탐지 패턴에 안 걸릴 수는 있는데 적어도 얘네들이 침투해서 직원인 거를 가장해서 행동을 하면은 뭐라도 좀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직원들하고는. 예, 이 회사에 다니던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행위 기반으로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을 하지? 그런 기반의 시나리오로도 상당히 많은 공격을 탐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들 그리고 우리 조직의 통제 체계들을 비껴나가는 행위들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베이스라인이고요. 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로그와 네트워크와 엔더포인트가 같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위험 국가로부터 실행 파일이 다운로드 됐다? 근데 동일한 그 다운로드된 시스템에서 계정이 하나 생성되고 권한이 관리자로 바뀌었네? 그랬는데 그 시스템에서 엔드포인트로 그 행위를 봤더니 시스템에 커널 변주가 있었네? 그러면은 이것은 관련된 그렇죠. 거라고. 개별 이벤트를 따로 봤을 때는 오탐이 많겠지만 조합됐을 때는 상당히 몇 개 없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을 그려주는 것이고요.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있었다. 여러 이벤트들이 조합됐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모든 공격을 다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은 이렇게 찾아서 막고 예측 못했던 부분들은 AI 기반으로 머신러닝 엔진이 로그와 네트워크와 엔드포인트를 계속 보면서 평상시와는 매우 다른데 베이스라인을 만들고 예. 데이터 취합하고 데이터 강화시키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비정상을 탐지를 하고요. 네. 행위 모델링 해가지고 연관관계 분석해가지고 리스크 기반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건 좀 이상해요. 머신러닝이 찾아주면은 네네, 그렇죠. 분석해봐서 공격이 맞네 싶으면은 그 시나리오를 그대로 아까처럼 상관관계 분석 룰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거는 룰베이스로 룰베이스로 넣고 머신러닝은 또 그동안 없었던 것 또 그렇죠. 새로운 거를 계속 새로운 예. 이상 패턴을 찾는 거고. 그렇죠. 예. 지금 머신러닝 기술이 마치 모든 공격을 다 탐지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사실 좀 과장이고요. 네. 우리가 베이스라인을 잘 만들어 놓고 미처 생각 못했던 것들을 머신러닝이 보완해주는 이런 체계로 가져가는 게 네.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머신러닝 외에도 우리 보안 관제 인력들은 우리 조직에 대해서 매우 그 뛰어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죠. 맨날 보는 게 우리 네트워크니까 이 상황들을 매일매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면 뭐가 이상한지 금방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씩 짬을 내서라도
전체 트래픽, 전체 로그, 전체 엔드포인트 행위를 그냥 보는 겁니다. 예, 모든 항목이 다 검색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HTTP 통신한 것들 볼까? 어라? 차이나 초퍼가 웹쉘이 처음 보는 건데 6번이 있었네? 이거 뭐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전체 트래픽에서 요거 보는데 5분도 안 걸리죠. 그렇죠. 예, 그냥 보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었네 다시 돌아와서 다른 거 눌러보고. 그래서 실시간 탐지, 그러니까 시그니처 기반의 룰 베이스. 혹은 룰 베이스의 탐지, 네네. 그리고 AI 머신러닝이 이상 패턴, 이상 패턴 보안, 그리고 그 관리자에 의한 보안, 관제 인력에 의한 헌팅,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다 조합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탐지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위협 정보 우선순위 지정하고 탐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라라는 표준화된 탐지 절차, 대응 절차, 그리고 표준화되어 있으면 당연히 자동화 시킬 수 있겠죠. 반복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동화된 플레이북에 대해서 그 관제 인력들 간의 오케스트레이션까지 해서 SOA 기능까지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SOA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는 보안 사건 대응 체계가 표준화되고 체계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자동화를 통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이게 실질적으로 보이는지 예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탐지예입니다. 여기에서는 NDR과 EDR을 상관관계 분석으로 탐지한 예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이메일이 들어옵니다. 첨부 파일이 있는 이메일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런 이후에 그 메일 클라이언트가 윈워드, 그러니까 워드 프로그램이 메일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호출이 되고요. 네. 즉 사용자가 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첨부 파일을 클릭해서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워드 프로그램이 또 다른 실행 파일을 호출을 합니다. 링크드인 오버듀 저거네요. 그러면은 이 워드 파일 안에 악성 코드가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순서대로 같은 호스트 안에서 일정 시간 안에 벌어졌을 때 경보로 나타난 것이고요. 이랬을 때 이 탐지 화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해당 호스트가 어디에 접속해서 이메일을 받았고 어느 프로세스가 위너드로 호출했고 위너드가 어떤 프로세스로 호출했는지 이 화면에 그려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 부분을 네트워크 데이터를 클릭해 보시면은 바로 원클릭으로 첨부 파일 내용을 바로 보는 겁니다. 이메일 내용을. 제목은 뭐였고 본문은 뭐였고 첨부 파일은 뭐였는지 이거 피싱 이메일 확실한데? 네. 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오탐들이 여기에서 5초 안에 갈려요. 이거는 오탐이구나. 이걸 본 순간 이거는 진탐인 거 맞는데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에서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를 어떤 옵션을 호출을 했는지 실제로 프로세스 호출이 있었고 윈워드가 이 파일을 호출한 이후에 이 파일이 노트패드로 호출하고 커맨드가 수행이 돼서 whoami 이때부터는 이제 파일리스트 공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 악성 코드도 내리고 있는 거 보이고 여기까지 보는데 5분도 안 걸리는 겁니다. 이런 프로세스들이 인케이스로 보려면 몇 시간 걸리죠. 메모리 덤프부터 떠야 되는. 진짜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안 관제 하시는 분이 들으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아. 꿈의 환경이죠. 저는 좀 보안 관제 안 해봤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당신의 손끝에 있습니다. 뭐 이런 원클릭으로. 그래서 감염이 된 거 확실하다, 공격이 당한 거가 확실하다라고 보이면은 해당 호스트로 조회를 했을 때 해당 호스트에 있었던 모든 트래픽 송수신 내용, 탐지 내용뿐만 아니라 탐지가 있었던 없었던 모든 트래픽 내용, 로그 이벤트 내용, 엔드포인트 행위 내용이 하나의 화면에 시간 순서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CNC 행위도 있고 FTP로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도 어떤 정보 유출됐는지, 어떤 파일들이 추가 생성됐고 스크립트가 실행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즉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워크플로우로 SOA에서 이벤트를 처리하게 되신 경우에는 이벤트가 올라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사건도 알아서 찾아주고요. 자동화된 플레이북으로 추가 데이터들도 알아서 수집을 해주고
추가 데이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아티팩트들, 뭐 이런 해시가 있었다, 이런 IP가 있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 혹시 그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에 매치되는 게 있는지도, 예, 그래서 분석한 내용들 적어 놓으시고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했는지 타임라인까지, 예, 더 나오는, 예. 그리고 이런 자동화 로직들은, 예, UI로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레이북으로, 예, 자동화시켜서 수많은 보안 솔루션들, 뭐 취약점 분석 도구, 바이러스 스캔 다 연동해서, 예,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관제센터에서 SOA를 많이 어떻게 씁니까? 이제 시작 단계죠. 아, 이제 시작 단계. 예. 근데 이 수화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현재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요. 다들 수화를 결과로만 보시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동화하고 싶어요. 자동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최대한 효율을 확보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동화 시키려면 표준화가 먼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자동화 시키실 SOP,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 SOP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 이거 해야죠. 네. 그래서 SOP도 없이 SOA를 아. 하시려는 고객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떤 SOA 벤더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국내 관제 노하우가 이렇게 많으니 우리 절차대로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게 절차 표준화까지 우리 솔루션에 다 들어가 있어요 라는 SOA 벤더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게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고객마다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 다른데 거기에 최적화된 SOP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 SOP를 없으신 경우에 같이 만들어 드리는 이런 컨설팅과 함께, 네. SOA를 구축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저희 XDR 플랫폼은 단일화된 통합 플랫폼으로 SIEM, NDR, EDR, SOA가 통합되어 있고요. 예, 위험 및 비즈니스 정보가 제대로 연동되어 있고, 자동화된 AI 기반의 머신러닝 탐지, 그리고 스마트하고 빠른 조사 분석, 이것을 통해서 실효적인 대응 조치 가능하시고요. 예, 그리고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 이것들이 다 모듈화되어 있어서 SIEM 먼저 하시고, NDR 따로 사시고, EDR 따로 사시고, 한꺼번에 같이 하셔도 되고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 이 중에 일부는 뭐 SIEM은 있으시면은 NDR과 EDR만 해가지고 서로 연동하셔도 되고, 이렇게 유연한 체계로 엔드투엔드 보안 관제 솔루션을 XDR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환경이 확장됨으로 해서 또 인증 요건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는 코어에서 내부 사용자가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인증 강화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엣지로 확장되는 경우에 엣지에 계신 분들이 VPN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부에 접근할 때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인증이 더 그렇죠. 강화되는, 해커들 입장에서는 속이기가 더 쉬운 ID 패스가 있는, 특히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증 강화 특히 중요하고요. 게다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외부에다가 놔둔 클라우드 쪽으로 직접 접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때도 사실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체계가 인증. 네네. 인증이 뚫리면 사실 다 뚫리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증 강화, 코어와 엣지와 클라우드의 인증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데, 요즘 고객분들 보시면은 코어 인증 체계는 따로 있으시고 클라우드 인증 체계 따로 가져가시고 이렇게 구축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코어 쪽, 벌써 몇 년 됐죠? 저희가 80년대부터 이 사업을 했으니까 네. 이 40년이 넘어가는 예, 코어 쪽 인증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네, 1위 네. 업체였고, 이 부분은 제가 엣지와 클라우드까지 확장을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엣지, 클라우드, 코어를 모두 다 통합하는 단일 인증 체계로 인증 체계를 통합해 드릴 수가 있고, 인증하는 방식도 OTP, 생체 인증, 푸시 인증, 다양한 인증 체계들 제공해 드리고, 예, 리스크 기반의 신원 인증 보증까지 할 수 있는 통합 네네. 인증 체계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답변 주시면서 오늘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 좀 이름을 기억해 주시겠어요? 네. 기억할 수 있어요? 두 명 이름. 네? 네, 알겠습니다. 메모를 어떻게 하죠? 메모? 그냥 예, 일단 이름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네네네.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 하니까요. 여러분 제 설문에 굿모닝 하이텍 쪽에 또 이제 추가로 요청사항이라든지 상담, 또 상담 원하시면 무빙 클래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영진님께서요.
SIM, NDR, EDR, SOA 모두 NetWithins 제품일 경우에 네. XDR 관리자 시스템만 사용해서 네. 모든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SOA에서 처리하던 플레이북 생성 작업을 XDR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SIM, NDR, EDR, SOA 중 일부 제품이 NetWithins 제품이 아닌 경우는 그 제품의 관리 작업은 SDR에 처리할 수 없는지요. 네. 다 같은 제품인 경우에는 당연히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네. 것이고요. 네. 아닌 경우에 다른 제품들과 같이 쓰시는 경우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 연동을 통해서 예를 들면 RESTful API 같은 걸로. 네. 음. 서로 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이런 API가 많이 개방이 돼 있죠. 어떤가요, 요즘은? 요새는 API가 거의 다 완전히 표준화됐다고 네.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아. 거의 모든 벤더들이 다 REST API 기반으로 오케이. 데이터 타입은 JSON 기반으로 참 좋은 일이죠. 네. 예. 한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물리적인 보안으로 영상 관제도 보안팀에서 수행한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예. 혹시 NetWithens로 CCTV나 네. 영상 관제 모듈과 연동해서 예. 이런 통합 운영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영상 관제나 물리적인 보안에서도 영상 관제뿐만 아니라 태그, 사원증 찍는 거, 네네네네. 그 이벤트들하고 보안 이벤트를 같이 연계해가지고 탐지에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정규성님, 최적화된 SOP를 방안 제시해서 자사의 최적화된 SOP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가 제시 가능한 줄. 아까 컨설팅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SOP를 만드는 거는요,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과 비용이 좀 들어가는 컨설팅 행위이기는 합니다. 이제 같이 제공해 드릴 수는 있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XDR을 할 때는 아까 어떤 룰 베이스 있지 않습니까? 네. 베이스라인. 네. 그거 설정하는 것도 사실 그거 잘 돼 있는데 없을 것 같아. 그것도 초기에 그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초기에 좀 해드리고 네. 고객분들께 이제 교육시켜드리고 이렇게 추가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서비스 중에서 분기별로 계속 봐드리는 서비스가 있어요. 오. 그래서 관제를 계속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처음에 해서 교육시켜드리고 3개월 뒤에 다시 와서 룰 봐드리고 추가로 헌팅도 해드리고 새로운 룰도 좀 추천해드리고 새로운 공격 기법도 좀 알려드리고 탐지 방법도 알려드리고 지속적으로. 성봉주님, XDR의 솔루션이 탐지 차단하지 못한 위협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솔루션이 탐지 차단하지 사실 모든 것을 다 탐지해서 차단하기는 어렵죠. 분명히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헌팅 부분도 사실 빼먹을 수 없는 요건입니다. 모든 데이터들을 즉각 리뷰를 해보고 혹시 이상한 것들이 있는지 놓치는 부분들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유현동님, 성공적인 XDR 전략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엔드포인트 네트워크와 같은 다양한 보안 그룹 간의 사일로를 단순히 훌륭한 XDR 솔루션 도입으로 허물 수가 있을까요? 사람과 프로세스도 맞춰서 발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까요? 내재화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솔루션이 통합되어 있으면 당연히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좋기는 한데 사람과 프로세스가 여전히 그냥 정보 보고 로그 확인해서 차단하는 스킴에 머물러 있으면 어렵죠. 그런데 그런 거는 있습니다. 어려워요. 솔루션이 어려워요. 정보를 보려면 예를 들어서 자 이쪽에 심에서 정보 뜨고 저쪽 패킷 솔루션에서 준 거 별도 UI 들어가서 데이터 맞춰봐야 되고 EDR 따로 맞춰봐야 되고 일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면 더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프로세스가 발전하는 부분도. 근데 이 툴이 제대로 잘 통합되어 있으면 툴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 프로세스도 발전하는 부분들. 그리고 저 부분이
저희가 특히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고객분들에게 솔루션을 그냥 땅 설치해드리고 끝나면 사실 잘 못 쓰시는 고객들도 가끔 있어요. 특히나 NDR과 EDR 쪽은 이들이 주는 정보가 어려워요. 단어도 네, 네.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잘 교육시켜 드리고 추가로 좀 봐드리고 예,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제가 그 부분에 사실 투자를 많이 해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2, 3년 차 이내에 재구매, 추가 구매 가시는 네. 고객들이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예. 양성필님, RSA의 MDR, XDR인가? XDR 서비스는 발생하는 보안 이벤트를 정책에 따라서 차단, 허용을 결정하는 수준이 아닌 탐지된 모든 이벤트에 공격을 촉발할 수 있는 트리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해당 이벤트가 공격으로 발전했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분석해서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고객사와 공동으로 협업 체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지요? 아, 저 부분이요. 네. 저 부분은 저희가 심각한 이벤트가 있을 때, 네. 심각한 사고가 있을 때 저희 인력이 즉시 같이 봐드리는 서비스 모델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예. 상시적으로 모든 이벤트를 같이 이렇게 협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네네. 네. 문중님께서 시스템 감염 과정을 프로세스 트리를 통해 예.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리는데요. 트래픽, 로그, 엔드포인트 통합 조회로 위협을 상세 조회 가능한 상세 조회할 때 유의할 사항이 어떤 건지요? 이 부분이 과정을 보실 때 시간 순서를 정확히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네. 네, 이것이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때는 이 순서를 맞춰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네. 저희는 그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시간 순서대로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 일이 있었구나. 이게 로그에서 이런 일이 있고 네트워크에서 이런 일이 있고 엔드포인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그 타임라인이 정확히 맞았을 때 인과관계를 서로 분석할 수 있겠죠. 이게 네네. 원인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예, 그 부분 이제 중요합니다. 윤성호님, 사용자의 이메일을 공격자가 공격할 때 암호화되지 않은 이메일의 제목을 먼저 검색해서 공격의 타겟을 정하는데 이런 이메일의 제목의 검색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것도 있는지요? 저희는 대부분의 모니터링과 탐지 영역이고 어떤 것을 막거나 통제를 하는 쪽의 제품은 아닙니다. 이게 정기성님 오늘 말씀하신 것이 일부가 어떤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 같은 것이 대처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아까 제가 예제로 보여드렸던 이메일 송수신 내용은 그러니까 이메일 보안 솔루션에서도 비슷한 정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그건 이메일에 국한된 것이고요. 예, 그리고 로그로는 탐지 내용 정도만 로그로 올 텐데 저희는 트래픽을 모두 다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메일로 왔든 웹서핑을 통해서 왔든 모두 다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게 좀 다르죠. 예. 김경탁님, 관제라는 영역과 수행 작업이 다양하고 많은데 혹시 시스템에서 꼭 변조되지 않아야 할 설정이나 바이너리에 대해서 무결성 시점을 잡아두고 이게 변경되거나 위협받는 경우 실시간으로 경고를 주거나 도식화해주는 기능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몇몇 인증 기준에서 이러한 기능들의 자동화를 요구하는데 마땅한 솔루션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저게 있습니다. 저희 EDR 솔루션에 화이트 리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 회사에서 직원에게 새로 오신 직원에게 드리는 새 PC, 모든 에이전트 및 툴이 다 깔려 있는 네네. 이 PC를 스캔해가지고 골드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다 화이트 리스트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행 파일을 서명한 인증서들도 화이트 리스트로 잡고요. 네. 그래서 이게 변조됐을 때, 그러니까 특정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우리 화이트 리스트하고 안 맞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험도를 해드리는 이런 솔루션. EDR에서 신종님은 제품에 대한 한글화가 돼 있는 건지 한글화. 아직 한글화는 한글 이벤트, 한글 데이터에 대한 처리는 다 되어 있고요. 네네.
단지 UI가 아직 영문인 부분은 있는데 UI에 단어 몇 개 안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예, 예. 유현동님은 조직 내에 XDR의 커버리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보안 전문가가 회사 내에 없다면 아하. 솔루션 효과는 반감되지 않을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특히나 우리 관제 인력 분들 중에서 네트워크 잘 보시는 분 따로 있고 엔드포인트 호스트 분석 잘 하시는 분 따로 있는데 어떤 관제팀에서는 호스트 잘 보시는 분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EDR 쓰시는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XDR 가면서 관제 인력을 구성을 하실 때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관제는 어찌 보면은 네트워크 쪽에 인력이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시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밸런스도 이제는 좀 맞춰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효승님, 마이어텍 기반 마이터, 마이터텍 기반 위험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해 주는지 궁금하며 네.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할 수 있는 커스텀 탐지룰 적용 같은 것도 가능한지요? 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 룰, 그 다음에 위협 지표들은 다 마이터 기반으로 매핑이 되어 있어서 이게 마이터 어디에 해당한다 라는 것으로 매핑이 되어 있어서 손쉽게 매니지 하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커스텀 탐지 룰이 이미 있고 또 고객 환경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또 커스텀 룰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심사원님, 관제 분야가 탐지 분석 대응으로 구성된다면 넷 위트니스는 어느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건지, 예를 들면 탐지에서는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다기종 탐지 로그 파일 연동 범위로 확장성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분석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실시간 상관 분석 속도와 자동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대응 단계에서는 실시간 차단 용량과 자동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려운 질문. 예, 거의 뭐 RFP 수준이신데. 예, 일단은 탐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 원본은 다 비정형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비정형 형태, 로그도 비정형 형태가 많고요. 예, 거기에서 데이터를 뽑아낼 때 셀렉티브하게 다 원하는 정보들 위주로 뽑아내는 내용들이 있어서 비정형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 메타데이터로 가져가고요. 네. 예, 그 다음에 탐지 로그 파일 연동 범위는 사실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부분이고 실시간 상관관계 분석은 저는 스트림 방식을 쓰기 때문에 거의 즉시 탐지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주기적으로 쿼리하는 게 아니라 탐지 엔진으로 정보를 계속 흘려보내면서 예, 조건이 만족할 때 바로바로 탐지를 내는 이런 형태로 상관관계 분석 탐지의 반응 시간은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실시간 차단 용량 관련해서는 이거 오케스트레이션 부분에서 플레이북 어떻게 자동화 시킬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할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네네. 네. 자, 지종호님께서 RSA의 XDR이 탐지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탐지한 정보를 연계하여 분석할 경우 판단까지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판단까지. 네. 판단까지. 이렇게 판단하는 동안 침해 위협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판단까지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느냐가 사실 관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이 공격이라고 판별할 것이냐와 또 한 가지로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공격의 전체 범위를 다 알아낼 것이냐, 어디까지 문제가 됐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는 데는 공격이 맞다라고 인지하는데 한 5분 정도는 걸리는, 5분 이내. 예, 그러니까 떴을 때 이것을 보고 몇 가지 요소들을 좀 확인해보고 조회해봤을 때 공격이 확실하다라고까지 판단하는데 사실 이게 다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로고나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쭉쭉쭉 확인해가지고 판단하는데 한 5분 보고요. 그리고 공격의 전체 범위를 다 알아내는 데는 이 공격이 얼마나 많이 해킹당해서 얼마나 퍼져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게 공격이 심하게 벌어지진 않았다. 이 정도 차단하면 되겠다. 한두 군데, 네다섯 군데 차단하고 끝낼 수 있는 수준의
예, 침해였으면은 30분 이내에는 다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일반적으로. 참 물론, 이런 이제 XDR이나 이런 것이 없었을 경우하고 비교하면 한 얼마나 빨라진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래야 감이 올 것 같아서. 그렇죠. 일단은 공격이 맞는지라고 확신을 가지는 데까지 드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XDR이 없는 경우에 심에서 경보가 뜨겠죠. IDS가 공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공격이 맞나? 라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로그 다 확인해 봐야죠. 그 다음에 트래픽 덤프 뜬 거 있으면 그거 와이어샤크로 다 뭐 데이터 나간 거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파일 추출된 거 있나 확인해 봐야죠. 하는데 두세 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네. 확신하는 데까지는. 그리고 공격이 맞았을 때 전체 범위를 파악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케이스가 많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공격의 전체 범위를 파악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3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공격의 전체 범위를 파악하는데 1시간, 2시간 이상 걸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해커는 놀까요? 해커는 계속 자기 영역을 그때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즉, 우리가 분석을 해서 해커의 행위를 확인하는 시간보다 해커가 침투에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르면은 영영 파악 못 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달리기 해서 지는 거예요. 그렇죠.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따라잡으면 뭐 그냥 해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보만 얘가 한두 개 잡았네? 내가 100개 만든 채널 중에 3개를 얘가 알아냈네? 이러면서 이제 계속 공격이 안 끝나는 거죠. 대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중요해요. 예.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굳이 저희가 통합하고 모든 항목을 다 인덱스를 걸고 고속 검색 환경을 만드는 게 이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 양성필님은 EDR 솔루션이 보통 생각보다 뭐 처음에 뭐 몇 년 전에 나올 때보다 좀 저조한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도입이 수년간 생각보다 저조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고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네. 솔루션을 쫙 보여줬을 때 우와 좋아요. 예, 우리가 이런 거 탐지가 있을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솔루션을 우리가 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답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네네. 예, 결국에는 이 XDR을 가려면 네트워크와 NDR, EDR 부분 쪽 딥 분석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더 충원되고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하는 그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희가 처음 이제 국내 NDR이나 EDR 소개할 때보다 지금 훨씬 인력풀은 더 많아졌어요. 네. 예, 저변은 확대되고 있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부분이 솔루션이 발전해 나가는 속도에 그 관제 인력분들이 적응해 오는 속도가 네. 좀 따라오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보여서 요새 저희 고민은 어떻게 하면은 더 쉽게 만들까? 그렇겠네요. 쉽게 알아볼 수 아니면 있게 쉽게 알려드릴까? 네, 쉽게 제공해 드릴까 정보를. 이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뭔가 해서 교육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교육 그러니까 교육도- 도식적인 교육 말고 예, 굉장히 프랙티컬한 좀 그런 교육. 맞습니다. 근데 교육을 아무리 해도 음. 모두 다 교육받은 사람이진 않을 거잖아요. 관제팀에. 네네네. 그죠, 몇 분은 교육받았겠지만. 그래서 교육도 열심히 하지만 음. 반대로 솔루션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보여드릴까, 그렇네요. 더 그렇네요. 명확하게 보여드릴까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이제 막 관제 업무 시작하신 2, 3년 차 분들도 할 수 있게 그쪽도 사실 저희가 네,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자,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마지막 아까 김명환님께서 예. 오늘 그 XDR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둬야 되는 거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XDR에서 기억해야 될 거 하나. 네. 그 제가 저희 회사에서 나온 그 화이트 페이퍼 중에서 네. 감명받은 문구가 있는데요. 네. 제목입니다. XDR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It's all about the time. 예, 이것은 모두 다 시간에 관한 문제다. 결국에는 관제 툴이나 관제 프로세스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든 다 할 수는 있는데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네.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성패를 좌우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개별 솔루션들을 통합하고 자동화하고 고속 체계를 만들고 굳이 비싼 하드웨어들 써가면서 데이터 모두 다 저장하고 하는 게 다 얼마나 빠르게 공격을 탐지하고 얼마나 빠르게 공격의 전체 범위를 파악할 것인가. 시간의 문제. 우리가 해커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어야 이기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사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셨습니까? 아, 네. 그 아까 초반에 여현동님, 여현동님, 네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시간과 관련한 이야기. 지정호님. 지정호님. 네. 두 분. 여연동, 지정호 이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특히 뭐 굿모닝 하이텍에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찾아가는 상담 받고 싶으시면 무빙 클래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XDR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온 개념이고 워낙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러 채널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사실 혼란스러우신 분들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을 통해서 좀 XDR은 이런 거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